기술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내 기업들도 그 부분을 많이 줄이고 있다. K로봇이라는 단어가 빛을 보게 될 거다. 될까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펀펀 ETF 최창규 본부장입니다. 오늘도 유진증권 양승윤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로봇 산업이 뜨게 됐는지 집중적으로 탐구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큰 문제는 노동인구의 감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5년, 10년 후에는 로봇이 생산인력을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봇이 저희 일상생활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와서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리냐면요, 환학에서 이미 충분히 공장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고 있고 기술력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휴머노이드가 공장에 투입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회사는 산업용 로봇만 좀 포커스를 해서 공장에서밖에 안 쓰이고, 공장도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좀 한정된 곳에서밖에 쓰이지가 않습니다. 더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산업용 로봇 형태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형태가 될 필요가 있다. 결국은 휴머노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범용성이겠네요. 용접하는 애는 용접만 해야 되고 볼트를 조립하는 애는 볼트만 조립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는 용접도 하면서 볼트도 조립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해 상장했던 회사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한국 최초 이족보행 로봇이었던 휴보를 개발을 했던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협동 로봇을 좀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이스트 로봇 연구소에서 스핀오프 되었던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로봇 기술력 관점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혁신적이었는지 좀 꼽아 주실 수 있나요? 로봇이 자연스럽게 팔과 다리, 손을 쓰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놀라운 거고요. 저렇게 로봇이 두 다리로 서 있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의 핵심은 결국 모터 구동이고요. 모터가 회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돌리는 힘 자체는 많이 약합니다. 로봇이 물건을 들거나 하기 위해서는 결국 힘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 힘을 갖추게끔 해주는 게 바로 감속기다.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감속기를 누가 만드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여태까지는 일본에서만 만들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몇몇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 SPG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상장하는 SBB 테크도 감속기를 국산화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기술력 차이는 일본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 기업들이 선도 기업인 만큼 기술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내 기업들도 그 부분을 많이 줄이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으니까 K로봇이라는 단어가 빛을 보게 될 거다. 될까요?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논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휴머노이드 좋은 거 알아. 근데 우리 현실 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5년은 걸리지 않겠어? 10년은 걸리지 않겠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가시적인 성과를 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초창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첨단 로봇 분야에서는 역시 중장기적인 관심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미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로보티즈 배송 로봇처럼 이미 매장 밖으로 배달하는 로봇도 선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로봇이 가사일도 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이런 세상이 금방 오지 않을까.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좀 간단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쪽에서는 좀 이제 단기간에 여러 가지 성과들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라는 게 다양한 기술의 혼합체니까, 로봇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만한 산업은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정밀 제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범용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방위 산업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K로봇 산업을 성장 산업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봇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신다면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온갖 기술의 집합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로봇 산업이 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많이 남은 것도 사실이지만, 첨단 산업이고 또 재밌는 분야이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로봇 관련 ETF들이 연이어 출시할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번에는 더 펀한 이야기, 뻔하지 않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